뱅크, 톡, 택시, 지도, 내비, 지하철, 버스. 뭐가 많긴 많았구나. 안녕하세요. 알고 있는 김수현입니다. 127시간 30분. 얼마 전 있었던 카카오 먹통 사태의 공식적인 서비스 장애 기간이었죠. 며칠 후 글로벌 메신저 서비스인 왓츠앱도 세계 곳곳에서 약 2시간 정도 오류가 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최근 IT 서비스의 기능 연속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T 기업들의 기능 연속성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Disaster Recovery, 즉 DR 전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구독하셨죠? 저는 했는데. 재해 복구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한 DR 전략은 기술 관련 재해를 예측하고 해결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해결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예측해서 대비하는 과정도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각종 기술 장애, 자연재해, 인적 실수, 외부의 고의적인 공격 및 무단 접근 등 기능 연속성을 위협하는 환경은 다양하죠. 때문에 발생 가능한 케이스에 대한 개별적인 대비, 적극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인데,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정리한 재해 복구 계획의 핵심 요소의 DR 전략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체크되어야 하는지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AWS는 내 외부 의사소통, 복구 타임라인, 데이터 백업, 테스트 및 최적화, 이렇게 4가지 측면을 고려해 재해 복구 계획을 세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 연속성을 고려해 데이터 백업은 온사이트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개념이죠. 결국 안정적인 기능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수의 데이터 센터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셈입니다. 일찍부터 첨단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혁신을 강조해온 구글의 케이스는 굉장히 모범적인데요. 구글은 전 세계 23곳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 내에서만 14곳의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데이터 센터의 수가 많다고 해서 기능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구글이 다루는 데이터의 양은 정말 방대해서 단순한 시스템으로는 엄두 내지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각 데이터 센터의 역량 역시 중요하겠죠. 구글은 일단 1초에 1페타바이트 네트워크 속도로 양방향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망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구글의 설명에 따르면 1초에 위키피디아 전체를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 속도라고 합니다. 빠른 네트워크 속도는 자연스럽게 기능 연속성을 유지하는 영역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구글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네트워크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충분한 중복성과 수용력을 전 세계에 걸쳐 확보하는 것인데, 네트워크 속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데이터 센터가 셧다운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는데, 기본 개념은 일원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플랜 B에 대한 대비가 늘 필요한 거죠. 구글은 각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데 하나의 케이블에 의존하지 않고 복수의 케이블로 연결하고 있는데요. 이 케이블들은 데이터 센터 내에 수천 개의 서버렉, 수십만 개의 드라이브가 외부와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어주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차질 없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막대한 전력 소모가 따르죠. 테크타겟에 따르면 2014년 미국 내 데이터 센터들이 소비하는 전력은 미국 전체 소비 전력의 2.8%에 육박했고, 전력 효율을 거듭 높이고 있는 현재까지도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각 데이터 센터별로 막대한 전력 소모가 따르기 때문에 전력 수급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발생하면 이 기능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각 지역의 전력 생산에 문제가 발생한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 지역 전력 생산은 외부 요소이기 때문에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자체 비상 전력이 중요한 이유죠. IBM은 비상시 자사 데이터 센터의 자체 전력 수급의 기준을 10일로 정하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수급되는 모든 전력이 일시에 차단되어도 10일간 문제없이 비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비를 하는 것이죠. 게다가 외부 전력이 전달되는 메인 케이블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도 대비해서 센터로 공급되는 외부 전력은 2개의 독립된 케이블을 통해 전달받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해당 데이터 센터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화재, 사이버 공격, 악성 소프트웨어 등을 이유로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복사되어 다른 장소에 있는 스토리지에 미러링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본 데이터에 대한 감시는 24시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두 곳에 개별적으로 보관되는 데이터 덕분에 순간적인 랜섬웨어, 악성 코드의 공격으로 오염되는 데이터도
원본을 유지할 수 있고 이 오염된 데이터에 대한 추적도 쉽게 가능한 거죠. 사실 소개한 데이터 센터의 역량과 DR 전략은 현재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들이 취하고 있는 전략 중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고도화된 기술, 복잡한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운영을 이해하기는 어렵고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그래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IBM의 소프트 레이어,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국내 기업인 SK CNC, 삼성 SGS, LG CNS 모두 기업을 상대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세계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가장 잘 진행하고 있는 조직 중에 하나가 AWS, 아마존 웹 서비스인데요. 2006년 설립된 아마존의 자회사 AWS는 현재 아마존 전체 수익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사업입니다. 삼성, 아모레퍼시픽, 요기요 등 우리에게 익숙한 회사들을 포함해서 넷플릭스, 트위터, 페이스북, BBC, 어도비와 심지어 미국과 캐나다의 연방 정부도 AWS의 주요 고객입니다. 그중 넷플릭스에게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케이스를 보면 AWS의 유연함을 엿볼 수가 있는데 넷플릭스는 AWS를 통해 기본적으로 컴퓨팅 및 스토리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분석, 권장 엔진, 비디오 트랜스코딩 등 다양한 업무를 포함해서 전 세계 아티스트들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원격 워크스테이션도 이 AWS를 통해서 제공받고 있다고 해요. 특히 드라마 더 크라운 시즌4의 후반 제작 기간 중 전 세계가 봉쇄되어 내부 VFX 팀을 한 곳에 모으기 힘들었던 상황에서 AWS 기반 워크플로우를 도입해 10명의 넷플릭스 VFX 팀원들이 완전한 원격 작업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는 케이스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자, 오늘은 IT 기업들의 기능 연속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AWS, 구글, IBM 등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인 세계적인 기업들도 정말 막대한 투자를 통해 DR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데이터 센터를 일시적 셧다운 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기능 연속성 확보가 중요해지며 촘촘한 DR 전략이 요구되는 사회 분위기가 마련된 만큼 비용적인 부담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이야 싶은 IT 이야기 지금까지 알고있니의 김수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알고있니와 함께하는 채널 트람에도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